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소에 관해서 계열을 보고 고소 불가반의 원칙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소를 취소하는 것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 철회하는 것, 이것을 고소 취소라고 하고, 이 고소 취소에 관한 법리는 원칙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 유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고소 취소는 누가 고소 취소를 할 수 있냐면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고소 취소권자랑 관련해서 문제됐던 것은, 그러면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문제가 됐었고,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 도가니 영화를 통해서 그 법정 대리인, 특히 법정 대리인 스스로도 어떤 이렇게 의사 능력이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그 노인네들을, 그러한 그 연로한 사람들, 그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기망해서 피의자 측에서 또는 피고인 측에서 고소 취소를 받아냄으로써 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게, 그런 고발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법제 자체로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약간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법정 대리인이 고소를 취소하는 게, 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이제 고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할 때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제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이제 보호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 독립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는데, 그럼 미성년자가 본인이 고소 취소를 할 때 그 법정 대리인은 그러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유가 나오는 것은,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형사법에서 그 고소 능력은 미성년자도 가질 수 있고, 의사 능력이 있으면 고소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갭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하게 하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단독으로 취소는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어떤 거기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되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 미성년자가 고소를 취소를 하는 거를 혼자 하게 할 때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할 때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보통 고소의 취소의 경우 고소를 했던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 취소하게 되는 게 장점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단독 취소했을 경우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예컨대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조금 돈을 주고, 또는 이렇게 잘못 꼬드겨서 고소를 취소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뭔가 좀 개입을 해야겠다, 이런 요청이 있게 되고, 법정 대리인이 개입하는 방법은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게 한다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고 법정 대리인도 같이 취소를 하는, 병행해서 취소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미성년자를 더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미성년자 보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이제 견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법제상 그렇게 미성년자 고소를 했다가 취소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 이제 판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독 취소설, 이것이 우리 현재의 그 실무고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고소를 취소를 할 때 고소 취소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법제로는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까지만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말씀해 보세요. 네. 형사 그 사법제도가 그 고소권자의 자의에 의해서 네.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것처럼 1심 판결 선고까지만 고소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보이고, 또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고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시 그 고소권자가 너무 사법 절차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소 금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그 고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고소권의 포기는 고소하기 전에 자기가 고소권을 아예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여서 고소의 취소와 좀 다른데, 이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고소가 되면은 이게 고소가 수사의 단서 중에 하나고, 수사기관은 이 고소를 바로 고사건을 수사를 해야 해요.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고소해서 처리한 거에 대해서 불복이 있게 되면 여기 대해서 항고나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항고 절차나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소에 관한 내용을 대충 봤는데, 고소에서는 이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이론상 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고소 불가분의 원칙 또 고소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 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있죠.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이런 관계를 맺게 됐어요. 이런 관계를 맺게 됐는데 통상적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남자에게는 안타깝게도 부인이 있어요. 안타까운지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인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부인이 있는 게 불행할 때도 있구만. 부인이 있는 게 불행하게도 부인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인을 볼 때 이 남자는 부인에 대해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건가요? 간통죄를 저지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부인에 대한 그 의무를 저버린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그 여자는 저쪽에 위에 저 남자와 같은 관계를 맺은 여자는 이 부인에 대해서 또 무슨 죄를 지는 건가요? 역시 간통죄죠. 간통죄인데 우리 형법에 보면 그때의 간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간. 우리가 여기가 배우자는 간통이고 배우자의 상대방은 상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통과 상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그 배우자가 이 남자를 간통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 남자만 간통죄로 고소를 했다 그러면, 자기 남편만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러면 이 고소의 효력이 저 상간자에게도 미칠까요? 그 마이크를 들고 얘기해 보시겠어요?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간자에게도 미치죠. 네. 상간자에게 미치는 것이 좀 미칠 듯한데 하여튼 미쳐요. 미치겠어요. 하여튼 미쳐요. 미치는데, 그러니까 남자만 처벌하려고 해도 역시 여자도 처벌해야 되고, 또 거꾸로 우리 남편이 무슨 죄가 있나, 우리 남편을 꼬드긴 누가 나쁘지 이렇게 하면서 여자만 처벌하려고 해도 남편도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소가 되는 거지. 요거가 소위 뭐죠? 좀 마이크를 대고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관적 불가분의 그렇죠. 원칙. 고소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사이에, 공범 사이에, 필적 공범 사이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도중에 1심에서 이 부인이 고소를 취소를 했어요. 이때 남자만 고소를 취소를 했다, 자기 남편만 고소를 취소한다라고
뭐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 자기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남편만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얘기해 보세요. 없죠. 그리고 쉬운 질문은 혼자 다 하지 말고 자기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쉬운 질문은 그동안 얘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좀 쑥스러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네. 미안 농담 놀자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없어. 왜냐하면 고소 취소에도 역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되니까 한 사람만 취소하면 나머지도 취소가 돼요. 그래서 다 처벌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네, 여기 대답해 보세요. 네. 기각 판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기각인데 소추 조건이 없어져서 예, 예, 그 판결의 주문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소기각. 공소기각이죠. 예, 소를 기각하는 공소기각 이렇게 됩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이제 공소기각 판결하면 검사의 입장에서는 아유 그냥 공소기각 판결 옳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거 뭔가 나쁜 사람들인데 처벌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여자에게도 남편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면 저 남자는 이 남편에 대해서는 무슨 죄를 저지른 걸까요? 다시 그러면 좀 더 처음부터 저 여자는 저 여자 빨간 여자는 이 남자에 대해서 무슨 죄를 저지른 걸까요? 남편에 대해서 간통이죠, 간통. 그리고 저 남자는 상간이 되겠죠. 상간이 되면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부인만 고소를 해도 역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저 남자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칠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1심에서 공소기각이 되니까 2심에 가서 저 남자가 마침 남자가 고소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고소를 한 이 파란 부분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하게 됐어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것인데 이 공소장 변경은 같은 사건이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돼요. 공소장 변경이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고 사건이 같으면 허용되는데 여기서 사건이 같다고 하는 것 속에 상상적 경합, 과형상 일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공소장 변경은 이제 허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2심에 가서 이 남자가 고소한 부분, 즉 저쪽 그 여자가 간통이고 남자가 상간인 이 파란색 부분을 심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파란색 부분은 유죄가 될까요? 공소기각이 될까요? 무죄가 될까요? 자네가 대답을 해볼까? 마이크를 대고 파란색 부분은 유죄가 되겠어? 무죄가 되겠어? 공소기각이 되겠어? 제 생각을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공소기각 판결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파란색 부분. 파란색 본질적으로 한 사건인데 그 이쪽 측면에서는 공소기각 이쪽 측면에서는 유죄라고 보면 서로 상충되는 그렇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 두 사람은 그 성교를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한 거예요. 예, 한 번 한 사건이에요. 한 번 한 사건인데 이렇게 빨간 걸로 기소했다가 검사가 파란 걸로 기소를 하게 된 것이지. 그럼 같은 걸로 해서 빨간 걸로 처벌할 수 없게 아까 얘기가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파란 거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논증이 더 필요한데요. 간통죄는 이 경우에 몇 개가 저질러진 걸까요? 우리 본 것처럼 저 피고인, 남자 피고인에 대해서 보면 남자 피고인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간통을 했고 자기랑 같이 했던 그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는 상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간통의 경우에 원래 보호하려는 게 사회 질서도 있지만 요 배우자의 어떤 그
배우자에 대한 정족 의무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것에 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저런 경우에 2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1명, 2명이잖아요. 그 부인과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가 몇 개냐면 몇 개겠어요? 2개예요. 2개고 행위는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위로 2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각각.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간통을 2번 했다고 해서 이중 간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위는 하나지만 이런 경우가 이제 상상적 경합이고 과형상 일죄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과형상 일죄이며 상상적 경합이어서 범죄는 2개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저 파란 거가 공소기각이 되려면 어떠한 논증을 하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겠어요? 다음 분의 기회를 넘길 수 있죠. 다음 분의 기회를 넘기는 것도 권리이자 한 번 이상 얘기하는 의무도 있고 넘겨주세요. 혹시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우선 그 전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파란 거 자체의 고소, 남자가 한 고소 그 자체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남자가 고소를 한 그 자체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남자가 한 고소 자체 하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한 고소만 본다면 처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즉 파란 상간과 파란 간통으로 처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게 처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저 빨간 것이 고소가 부적법한 것이 파란 거에 영향을 미치면 처벌을 못하게 되는 결론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논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논증을.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앞에 있는 부분만. 이게 지금 마시고. 네. 행위가 문제되는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물을 하나로 봐서 음. 그 여자 쪽에서 고소를 취하했다면은 음. 그 하나의 소송물에서는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봐야 돼서 그렇죠. 남자 쪽에까지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소송물이다.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그러니까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사건의 일부의 고소 취소가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사건에도 고소 취소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이론이죠? 무슨 원칙이라고 그러죠? 여기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대칭해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소와 고소 취소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소 취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인정된다면 저 남자의 고소가 있더라도 저 여자의 고소 취소로 다 취소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저 파란색으로도 처벌을 못하고 공소기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상상적 경합도 원칙적으로 고소 한 사건이니까 이렇게 그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저 경우에는 피해자가 각각 다르죠. 피해자가 각각 다르고 그 각 피해자들의 의사를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저 여성의 빨간 고소 취소는 저 남성의 파란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 반대로 저 남성의 파란 고소가 있다고 해서 반대로 남자가 파란 고소가 유효하니까 저 여성의 빨간 고소가 취소되었어도 그걸로 객관적 불가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논증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가분되는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이 케이스가 아주 우리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케이스여서 같이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수사에 들어가서 이제 수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수사가 개시되려면 어떠한 단서에 의해서 개시되는가 그리고 수사가 개시될 때 조건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게 됐고 지금 방금 본 고소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 뭘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 고소는 뭐의 하나로서 고소를 봤어요? 수사의 단서, 그렇죠? 수사의 단서가 인지도 있고 고소도 있고 고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고소에 대해서 좀 고소가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봤다고 볼 수 있어요.